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기대감이든지 네. 아니면 헛기대감이든지. 예. 급등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는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아하. 기관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외국인이 들어왔다. 외국인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오고 기관도 함께 사줍니다. 오. 아까 외국인이 한 9천 몇백억이었었는데 줄은 거예요? 8천억으로 줄었나 보네. 네, 지금 8,000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 올라서 2,768.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 거의 2,800 아닌가? 2,800 사실상 2,800. 사실상 3,000. 사실상 5,000. 사실상 5,000. 예.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렇게 치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사실상 이재용이야. 네. 지분 가지고 있는데 지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이재용이라고. 이야. 예. 그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또 힘을 받았었던 지주사랑 증권 보험 네. 이게 한 번 더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지배구조를 따져보면 이재용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지분 자체로는 직접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사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비벼볼 수 있어. 그 정도 지분이면. 예. 간접 지배를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들어볼까요? 얘기? 예. 하창원 본부장님. 네. 사실상 이재용. 어떻습니까? 오늘 상승. 네,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에서 3% 정도 잡히고 있는데 반도체만 올라가준다면 혹은 이제 뭐 자동차라도 올라준다면 진짜 많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종목을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지수를 많이 오른 건 전 개인적으로 처음 봐가지고 네, 좀 신기하긴 한데 확실히 기대감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은 종목이 21%씩 올라가면 말 다 했죠. 네, 그래서 지주사 오늘도 뭐 또 엄청 급등을 해줬고요. 나머지 증권, 금융 등등등 그리고 주력 산업군들이나 뭐 수주 이벤트 있었던 HD그룹주 뭐 이런 쪽도 분위기 좋고 원전도 좋고 뭐 사실상 안 좋은 거를 찾는 게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바이오는 좀 엇갈리는 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바이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도 오늘 1.6%밖에 못 오르기는 했지만 네. 57,700원이잖아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57,700원인데 이 전 고점이 5월 달에 있었던 57,000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뚫고 올라와 주면서 이제 사실 그 밑에 눌려있던 매물부터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59,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힘을 계속 받는다면 삼성도 나쁘지 않지 않나? 위치로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위치로는 너무 괜찮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죠. 네.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예. 소수 의견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의 의견은 되게 소수 의견이잖아요. 아. 왜냐면은 저도 요즘에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소수 의견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위치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 하이닉스 쪽으로 손을 들어줬죠, 시장은.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오늘도 삼성전자 이렇게 수급 좋은데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것만 봐도 네, 뭐 마지막 동시효과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요, 좀 가슴이 아프고요. 나머지 부분이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반도체 독주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절반만 맞추는 거죠. 반도체 독주는 맞는데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였다. 뭐 둘 다 얘기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반만 맞았으니까 네, 그건 좀 아쉽네요. 예.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이상으로만 올라와줘도 뭐 2,800 중반까지는 좀 쉽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또 저기 반도체 뉴스가 있었던 건 네. 하이닉스가 그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1위에 올라갔다라는 기사들이 도배가 되면서 삼전보다는 초반부터 SK 하이닉스가 이제 6% 넘게 올라가면서 좀 지수를 이끌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장일 본부장님이 네. 그 부분은 잘 설명을 해주실 거여서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를 이따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으로는 김장일 본부장님 네. 2.6%의 상승 2,768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한 반은 그러니까 상승분의 반은 그 지배구조, 예. 상법 그거에 대한 기대심인 것 같고요. 반은 미국 따라가는 거죠. 그 저기 이렇게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그거 똑같은 거 우리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좋았던 거.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거 하이닉스 포함해서 전력 포함해서 들어온 거니까 반반 나눠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는 아니에요. 상승이. 상승이 진짜 가짜는 상승. 가짜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우리 하고 어저께 쉬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드린 게 있거든요. 딱 거기 딱 그 정도입니다. 상승이. 그래서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가짜는 아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주 정밀하게 제가 분석해 있으니까 오. 삼성전자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다른 것을 포함해서 섹터별로 다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찐반이다. 오. 3천 가요? 3천이요? 언젠간 가겠죠. 그 말. 고수는 아닙니다. 고수는 아니에요? 네, 고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고수는 아닐 것 같아요. 아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쫀다고 내 입에서 3천 간다고 얘기 안 나와요. 230포인트 남았어요. 고수는 아닙니다. 와. 와. 고수는 아닙니다. 언제 가는데요, 그럼? 고시라는 것은 내일 모레, 이번 주, 이번 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하반기 가서 봐야 되는 건데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올라온 거 우리 보는 얘기했지만 제가 저번에 한 2,700, 한 5, 6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조금 더 높이는 이유가 될 만한 거는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8짜리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느낌상. 의견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3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할 말이 있나요? 왜요? 네. 뭐 글쎄요. 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대외 변수가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잘 좋게 되는지. 진짜 삼성전자만 가주면 뭐 3천이 문제입니까? 그냥 뚫는 거죠. 근데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요런 좀 종목군들만 반등이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패시브 수급에서 또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 결과값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전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후딱 갈 때 네. 프로그램이 완전 멱살 잡고 끌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사줬어요. 물론 전체 총량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좀 그래도 뭐 나름대로 건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은 달리고 있으니까 굳이 뭐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제 저는 요즘엔 다 비싼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떨어졌을 때 내가 떨어졌을 언제 때. 팔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 그냥 두시면 됩니다. 굳이 뭐 3,000일 수도 있고 3,300 갈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나처럼 못 산 사람이 있으니까. 버스 지나갔어요. 갔어요? 네. 난 버스 지나가면 뛰어가. 그리고 퉁퉁 치면 아저씨가 세워줄 때 가끔 있어. 맞아 캡틴 맞아. 아메리카예요? 어? 캡틴 아메리카예요? 그게 아니라 막 이제 출발하면 차도 막히고 이러니까 버스가 그냥 탄탄대로 고속도로 가요. 거기 차도 가끔씩 막힐 수도 맞아, 있고 맞아. 신호 걸릴 수도 멈출 있고 수 있지. 맞아. 그럼 내가 뛰어가서 탈 수도 있지. 맞아 맞아. 네. 안 태워주던데. 안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네. 그래서 지나갔다 이거죠? 네,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보내주세요. 다음번에 또 기회 옵니다. 주식 그래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포모가 지대로 왔어. 그러네요. 이거 뭐 탑승도 못해 이제. 아니 근데 3천 갈 거면 타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가서 3,000을 가고 또는 3,400까지 갈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고요. 계산 다 해왔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한 거 다 가져왔으니까 그다음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추가 질문 해도 돼요? 돼요. 5,000을 갈 수 있느냐? 예. 그것도 설명까지 다 드릴게요. 약속해 주세요. 네, 그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화안 내시고. 삼성전자는 63,000을 갈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no.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 65,000원 가는 시나리오면 하이닉스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다 얘기 드릴 거고 2,800까지는 보이는데 3,200까지 가는데 뭐가 허들인지도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뭘 말씀드린다 그랬지 그게 뭐 요소인지 벌써 화내시네 벌써. 아니 그러니까 뭐 요소인지를 예. 정확히 들으려고 들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우물땅 주물땅 못하고 버스 떠나가니 그러잖아요. 근데 딴소리 하지 말고 들을 때 제대로 들어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는 해야지. 알겠어요. 2,800 된 거 3,200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은 예. 한참 동안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저께 오늘 오른 거는 정당했고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보다 우리가 아웃퍼폼한 것도 정당했는데 예. 반도체도 아까 제 본원님 얘기한 것처럼 반쯤 맞고 반쯤 헷갈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잘 팔렸다 그러는데 자동차는 지금 미리 땡긴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자동차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자동차는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중후단기하고 못 가고 나머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증권하고 지주사가 얼마나 덜 갈 거냐 거기에 베팅을 해야 돼요. 증권 지주사 여기서 5에서 10% 더 간다면 올라타야지 눈치껏. 근데 그게 무서우면은 올라타지 못하는 거죠. 예. 다 비슷한 생각이면은 천천히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들을게요. 네. 예, 꼭 듣겠습니다. 예.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땅베리님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탈감님 들어오셨고요. GHS님께서 여기서 3,000 설레발 치지 말고 2,800을 시작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센님이 3전 HBM 안 되면 실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네. 추른양님께서 버스 지나갔어 민준아. 앨리스 정님께서 오늘 주황색 하트 예쁘게 보내주셨고요. 네. 무지개님 오랜만에 또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차 영차 어허. 이렇게 뷰티풀 엔젤님께서 요즘 버스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뛰어가도 안 태워주신다 그러네요. 어. 예. 요즘 버스는 그렇습니까? 예. 유자님 오셨고요. 제이님 오셨고요. 긴자손님 오셨고요. 안지현님 오셨고요. 네. 뿌뽀파파님, 민돌아빠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그러면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너무 좋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새 정부 들어섰고 뭐 인사도 막 하는 것 같고 뭐 누구 뭐 내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코스피가 2.6% 올라가지고 네. 사실상 2.7%입니다. 2.7% 올라서 2,770. 오늘 하루만 72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이야. 와, 2,696에서 2,770까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1.3% 올라가서 750.21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500억 현물에서만 얼마만이에요 이게? 코스피에서만 1조 507억을 샀고 코스닥에서 1,500억, 코스피에서 6,600억 와. 선물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하루만 한 2조 가까이 지금 좀 9천억 들어왔네. 더 들어왔다. 선물에 9천억 들어왔어. 자, 하창한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수는 2,770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750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률은 코스피가 코스닥을 압도하고 있고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시면은 코스피가 800 종목이나 올라가는 거를 얼마 만에 보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PPT 만들면서 하락 종목이 진짜 늘 거 없다라고 고민해 본 게 얼마 만인지 참 오랜만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무려 2,000 종목이 넘는 부분이었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은 완전 신났죠. 프로그램 비차익도 8,000억 담았고요. 현물 1조 1,000억 그리고 선물 8,000억 뭐 보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의 수급이 약했던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한데 반대로 말하면 기간까지 사줬으면 얼마나 더 잘 갔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간 이게 선물이 계속 들어오면 금투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또 미니 지수가 좀 더 플러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틀간의 미국장이 올랐던 부분은 잘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네. 우리나라가 아웃퍼폼을 한 걸 보면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가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넘게, 선물에서 8천억, 코스닥에서 1,500억, 요거 이렇게 산 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예,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네. 1조 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게 오늘 6월 4일인데 이 전해를 굳이 보자면은 없어요.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얼마만이? 보면은 거의 오늘 1년 1조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렇게 코스피 쭉 보면 없어. 없다니까. 다 100억, 1000억, 뭐 많아봤자 6천억. 작년 8월부터 18억 고. 올해 4월까지 예. 그 9개월 동안 외국인이 38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어. 작년 8월부터 4월까지. 올해 1조 2천억 매수했어요. 와. 지난달에. 근데 1조 2천억 순매수한 거 중에 하이닉스를 1조 4천억 순매수하고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 의미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기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작년 8월 16일에 들어왔었네요. 네. 1조 2천억. 요때 한번 들어오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적 없어. 와. 그 어마어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얘기했지만 네. 하이닉스 빼고 삼성전자하고 오늘 LG엔솔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2차전지 자동차하고 큰 시가총액 큰 것이 별로 안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전의 뒷면입니다. 얘네만 들어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삼천이 뭐 다음 주는 아닐지 모르지만 얘네만 들어오면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법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올 수도 있지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매크로라든지 그 산업 자체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면 3,000원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거꾸로 그게 안 들어오면은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증권주를 살 정도의 한국장을 좋게 봐야지 사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탄력이 붙었을 거 허니문도 있으니까 금방 무너지지 않겠죠. 이게 앞자리가 2, 5로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제. 설사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한민국만 너네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만 딜이 맞았어. 예. 이상한 시츄에이션 상상할 수 없는 건 그런 게 아니고서는 아마 5가 보일 가능성은 연간한 충격 갖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살 생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새 정부도 들어왔지만 사실 엊그제 때 저희가 6월달 전망을 하다가 약간 선거 전이어서 어수선해가지고 하다 말았거든요. 6월달에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 맥락이 다 3천에 다 있기는 할 겁니다. 얼마 갭이 안 남았으니까. 근데 6월달 증시는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보로님은 어떠세요? 뭐 다들 롱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뭐 대외 변수만 안 좋지 않으면 정책 기대감들도 있고 하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쨌든 도망갈 라인은 항상 설정을 해놨으면 좋겠다. 요거는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정책 기대감 뭐 이제 끝났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이제 들어왔는데 정책 기대감이 끝나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정부에서 뭐 상법 개정도 2, 3주 안에 뭔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빨리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감이 줄었었는데 오늘 은행주 간 거 보니까 혹시나 하면서 또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상방의 흐름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7일까지죠. 그 7일까지 좀 약간 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정되는 게 있고 또 7월 8일까지라는 또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협상하는 스탠스 나오고 이제 조금씩 이게 나와 있는 일정에서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좀 시장 관점에서 많은 점수를 준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를 속보로 네. 언론사들이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 회생의 핵심은 추경이다. 오늘 저녁에라도 편성을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35조 추경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시킨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뭐 지원을 하면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로 이제 좀 흘러갈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그러니까 K 증시가 그거의 하나의 좀 중심축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6월 전망 하셨었나요? 안 하셨죠? 아까 제가 하려고 하는 그걸 하면서 저절로 6월 전망이고 뭐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800까지 가느냐, 3,200까지 가느냐 그 수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주사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는가 지주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많이 좁혀졌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러시가 좀 더 일어날 거는 같아요. 이걸 쫓아가면은 어느 지주회사를 쫓아갈 것인지에 대한 제 의견도 드릴 것이고 지주회사보다는 증권주가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도 들으면서 드릴 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6월 전망 얼마 이렇게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그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현기증 나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좀 힘든 건데 네. 저는 이거를 이따가 딱 시청자분들이 떨어질 때 메인 DC로 딱 내놓고 싶어서 내가 계속 아끼는 건데 너무 하고 싶으셔서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그냥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6월이 2,795에서 멈춰야 2,855 이렇게 단답식으로 원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이해 못하면은 그 2,85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에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섹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쉽게 먹죠. 그러면 새 정부 그냥 지주사 사고 그냥 증권 사면 돼. 새 정부 들어서서는 대화와 통합과 타협이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넘버하고 실천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 말도 맞아. 중요한 그러니까, 건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저도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네. 간단하게 말씀을 그냥 해주시고 어차피 자료를 이따 볼 거니까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계속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협치 못하죠. 나도 내 맘대로 하지 왜? 그치? 깜빡이지 그러면. 안 봐 자료 안 봐. 죽어도 안 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 자료를 볼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정현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3천 그리고 그 계산법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장 갈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 일단 이거 한 번 더 쓸게요. 이남우 교수님이 나와서 쓴 거를 제가 보고 거기부터 제 논리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시죠. 1페이지. 아마 이남우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한 거 들으신 분들은 뭐 보셨을 것 같은데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5천을 예상하는 가능성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EPS가 향후 5년 동안에 이번 정부에서 매년 4%씩 올라가. 그럼 EPS가 379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잖아요. LS는 자사주가 24%네요. 자사 중에서 2.5%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각. 그리고 매년 자사주 1%씩 사서 바로 소각. 그럼 3.5% EPS가 올라가는 겁니다. 매년 4%씩 EPS 성장하고 이거 가정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시크릿 중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정하면은 379가 409가 되는 거야. 뭐가요? 뭐가 370? 지금 311인데 5년 뒤에 EPS가 379가 되고 311원이에요? 379원이지. 9원에 379 곱하기 10배 하면 지수가 나오는 거니까 지수의 EPS.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수. 아니 따라와요. 일단 311이 현재 있는 것이 5년 뒤에 379가 되고 자사주 소각하고 매년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은 실제 EPS가 409가 되며 5년 뒤에 409 곱하기 12배를 때리면 5천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던지셨어요. 결론은 저는 이거 80%만 믿겠습니다. 이 과정을 80%. 왜 80%만 믿느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사이클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EPS가 매년 2%, 4%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낙관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그 상법 개정한다 그랬는데 아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틱과 캐럿. 캐럿은 뭐죠? 당근. 당근이 뭐야? 당근은 야채. 상속세 다운.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확실하고 이런 게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게 나오거나 아니면 스틱. 너네 이따 그래갖고 PBR 0.8 5년 내라면 넌 철퇴시킬래. 뭐가 됐든 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럼 80%만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거에서 409에서 80% 하면 330 정도 32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320 곱하기 PER을 멀티플 얼마나 하냐. 나는 이남우 교수님 얘기한 12배, 13배 이거는 일본하고 비슷하다가 때려갖고 나온 건데 우리는 똑같지 않을 겁니다. 일본하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10배 때리면 10배 되지는 9배, 10배 가까이 때리면 3,200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3,200은 그 3년, 4년 내로 또는 1, 2년 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 됐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그 올해를 기준으로 반도체가 삼성 하이닉스가 24%예요. 이게 안 움직인 상태에서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나머지 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방변이 10%예요. 그 다음에 증권 지수사가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6% 넘겠네. 그래봤자 증권 지수 다 합쳐도 6%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가면 혹시나 빠지면은 여기서 그것만큼은 확실히 올라가야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8, 90% 올랐거든. 한 달 사이에 증권 지수가 오늘 더 올랐으니까 거의 90%, 100% 오른 거야. 이 한 달 반 사이에. 조선방산 있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가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제약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 음식료, 화장품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변수가 복잡하니까 세 가지만 갖고 갑시다. 반도체하고 조방변하고 증권 지수만 올라간다 합시다. 올해를 기준으로 반도체 7%. 더 올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내가 6만 원 바로 된다고 저는 예상이 안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오버해서 평균 7%. 그래서 조방변 빠지 빼는 게 아니야. 조방변도 가서 7% 가고 증권주주가 20% 간다고 올해의 기준으로. 근데 오늘 벌써 증권주주가 7, 8%, 10% 간 게 있으니까 반쯤 온 거지. 그렇게 하면은 2795가 나옵니다. 제가 나온 게. 여기까지는 본다. 28까지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방변하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좀 잘 못 가. 5%가 못 가고. 하이닉스 많이 가더라도 오늘처럼. 조방변도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게 돼야 돼. 증권지주도 한 반만 믿어, 사람들이. 그러면은 2745가 나와요. 지금 딱 여기 중간에 했죠. 이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저는 2800까지는 오늘 아침에 보면서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아침에 따라간다. 이거였거든요. 뭔 주식을 사도? 삼성전자 빼고 다 샀대. 예, 그런 개념이었던 거고 내려가는 거는 만약 이것이 관세 이슈가 소강이고 기타 섹터가 보합이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관세가 만약에 플러스 요인을 좋게 반영하면은 여기에 얼마 정도? 미국이 만약 여기서 관세 좋은 얘기를 한 3% 올라가면 4% 올라가면은 우리도 한 3% 가까이 2%더 올라가거든요. 여기 2% 더하면 2830, 2840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800에서 2830까지는 눈에 가시거리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관세 이슈가 나쁘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말씀드린 반도체가 그 우리 HBM은 좋은데 다른 쪽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좋은데 갑자기 여름쯤 돼가지고 확 빠져. 그러면 7% 빠진다. 하이닉스를 18만 원, 19만 원 이하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조방변은 더 이상 못 가고 지주도 만약 하다가 이상한 개선이 나오면 그렇게 하더라도 2600 밑이 다 안 나와. 제가 아까 2500 보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간에서 2600 보기, 2600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 이게 제 결론이고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끝. 됐죠?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은지님. 일단 올라간다인 것 같고요. 네. 2,800까지는 볼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2,600까지만 보지 그 아래까지는 떨어진다고 보지 네. 않으신다라는 맞습니다. 게 결론인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조방변, 증권지주 이쪽을 계속 보시는 것 같고 포커스는 나머지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일단 가정하고. 지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이따가 8페이지 할까요? 네? 8페이지는 이따가. 이 8페이지. 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거 설명드리고 아니면 오늘은 제가 드릴 거 핵심은 다 드린 것 같아요. 2830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 3200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궁금했던 건 모멘텀이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뭐가 오르면 몇 가고 뭐가 오르면 몇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모멘텀 딱 하나 확실해요. 엔비디아 모멘텀, 하이닉스 끝. 내일 발표되는 브로드컴에 대한 건 기대가 미리 반영됐어요. 미국이. 예. 브로드컴. 그래서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세게 간 게 마이크론이 5% 간 게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건 하이닉스밖에 없다고 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빨리 가서 정거점에 빨리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멘텀이야. 그거는 미국하고 동조하는 모멘텀. 변화키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실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로는 네. 사실 모멘텀이 뭐 이런 걸 빼고 그냥 증권 지주사
반도체, 조방변 얘네들이 조금 올라가면 잘해야 2,800 중반, 그렇죠. 못해도 2,500 후반 요 정도로 딱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50분 가고 있었어요. 네. 보노님 뭐 더 6월달 걸로 코멘트 할 거 없으세요? 네, 뭐 결과가 이제 내용이 나올 거니까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노님한테는 그럼 요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은 그런 계산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잘 해주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촉으로 시장을 그냥 때려 맞추는 선무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오늘 이렇게 오르는 것들이 기대감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봐. 기대감이. 그러니까 막 띄우는 거잖아. 근데 과연 이게 뭐 기대감을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올릴까 이거가 궁금한 건데 어쨌든 하창원 본부장님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뷰가 롱으로 더 위쪽으로 넓어졌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매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2600부터 이제 슬슬 매도하자라고 해서 지금 2700이 왔고 네. 2600 중순에서 700이 왔고 이제는 2800이 코앞이야.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는데 만약에 그렇죠, 3000 간다. 이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뷰가 더 롱해졌냐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이제 특정 가격이 깨지면은 비중을 조절을 더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2200대 정말 많이 사자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은 사실 지수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게 맞아요. 그리고 돌파를 이전 고가 라인들을 못했기 때문에 30% 정도 현금을 해놓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때는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뭐 대표적으로 2590이었죠. 깨지지 않으면 그냥 포지션 유지하시면 됩니다. 뭐 상방을 뭐 미리 정해놓을 필요 없다. 대신에 떨어질 때 내가 도망갈 라인만 잘 잡아놓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상단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2000 거의 900까지 갔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처음부터 이 가격 바른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그 근처 다 왔을 네네. 때 아 뭐 요까지 봅니다 이렇게 위로 올린 거지.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과열될 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때 신나서 들어가면 뭐 한두 주는 즐겁겠죠. 대신에 요거 박살나면은 또 몇 년 개고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확실히 내가 좀 판단적인 부분에서 이 따라 올라가는 거를 못 올라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한 단계 내려놓는 거죠. 네. 왜냐면 포지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사실 100% 모든 주식으로 다 먹는 거는 전 욕심이라고 봐요. 그건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 성향은 일단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라가기만 하면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 자산을 항상 다 수익으로 뭔가 만들려는 거는 개인적으로 욕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포지션에서 변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전보다는 좀 익절 라인들을 많이 높이셔가지고 좀 초반부터 제가 이제 2800대에서 깨질 때 2820 진짜 많이 외쳤거든요. 그때 깨지고 나서 엄청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격 라인을 조금 밴드를 높여셔가지고 대응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거 그냥 두면 되는데 떨어질 때는 손을 잘 안 내거든요. 왜냐면 그 바로 직전의 수익이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욕심 내려 놓으시고 올라갈 때 조금씩 파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만 라인 잘 설정해 놓으시면은 거의 뭐 그 정수리에선 못 팔아도 뭐 여기 눈썹 정도에선 팝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김장현 본부장님은 떨어져봤자 2,500 후반대, 네. 그리고 올라봤자 2,800 간당. 보노님은 이전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다 기대감일 뿐이고 롱에 대한 뷰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거 없다. 하지만 수익 중이라면 굳이 빼지 말고 네,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상승 섹터를 보면요. 오늘 뭐 조금 갈만한 종목군들 많이 갔죠. 뭐 일단은 대부분 상승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바이오 쪽에서도 알테오젠 같이 좀 이슈 있는 종목군들 빼고는 사실 하락산업군에는 그쪽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일단 상승은 했는데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또 바이오를 아예 빼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 기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주인공들이죠. 이제 지주사, 은행, 증권 뭐 요쪽 되게 좋았고요. 2차전지나 반도체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뭐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도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로봇은 현대차 쪽 이슈가 있었어요. 단독 기사로 서울경제에서 이제 전일에 나왔는데 다음에서 치셔야 잘 나옵니다. 예, 다음? 다음에서 뭘 쳐요? 현대차 로봇. 현대차 로봇. 네, 무슨 기사가 나와요. 현대차 로봇? 네. 무슨 기사입니까? 그 이제 현대차가 로봇 쪽으로 확실하게 좀 전환하는 것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간 거는 저는 현대차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조선은 그 이제 HD 그룹이 일본 쪽에서 또 수주를 받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쓰이 상선이 중국 쪽에서 수주를 하는 거를 좀 멈췄는데 그 물량이 뭐 그 물량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이 HD 그룹에서 일본 쪽에 수주를 한 게 오늘 조선업이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MRO보다는 건조 쪽이 확실히 좀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멘트. 다 궁금한데 근데 사실 저 이 섹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차트를 좋아하니까 앵커님께서 잠깐 저에게 순서를 주시면 야, 그럼 물어봐도 돼요? 자, 사실 코스피 차트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차티스트잖아. 네. 그 와중에 VT 골랐잖아. 오늘 유일하게 떨어진 주식 VT. 월요일 편입.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 차트를 예. 봐야 돼요. 차트를 보면 사실 주봉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박스권 뚫었고 어떤 종목이죠? 코스피. 아이, 코스피 자체가? 지수 자체가 주봉으로 보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지 않나? 갖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차트적으로 네. 물어보고 싶은데 음.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상방이나 하방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네. 주봉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월봉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아직 고가를 못 뚫었어요. 못 뚫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뚫려야 뭔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점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고가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 기준이 아니라 월봉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일선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확실하게 아직 목선을 뚫은 게 아니어가지고 네 차트적으로는 뭐 저는 뭐 완벽하게 안전하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네. 본다면 월봉을 보는 게 맞다.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니네. 가슴에 손 얹고 그냥 롱롱 외치는 그 그러네. 그림을 원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나오나 아니네. 봐요. 다시 섹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섹터 한번 가서 제가 그럼 궁금한 거 네. 물어볼게요. 자, 섹터 보여주세요. 결국은 오늘 지주사랑 증권, 은행, 보험 뭐 여기 빼면은 오늘 사실 시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주사는 지주사 먼저 물어보죠.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사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계산기를 때려보는 그런 기업들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13% 올랐고 두산, SK, LS, 한진칼, HD 현대 심지어 보시면 코스피 중형주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 중형 그 지주사들 한화, DL, CJ, 영풍 뭐 이런 종목들이 오. 태광, 네. 저기 KCC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와. 삼양홀딩스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근데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주사가 중형주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뭐 삼양홀딩스, 뭐 LX홀딩스 이런 애들까지 쭉 끌고 와서 10%를 올린다? 와. 난 이거 시그널 레드라이트라고 보거든요. 레드라이트. 끝물 끝물.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 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새 정부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판도라의 상자가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오히려 중형주, 소형주가 간 게 끝물보다는 그만큼 기대감이 세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되 미리 막 겁먹고 상단을 야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니까 나 팔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주사는 어쨌든 그 결과값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요게 만약에 또 화두로 나온다 하면은 저는 상승 흐름이 매우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차피 불을 뿜고 있으니까 관세나 이런 대외적인 변수만 안 좋고 그런 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고 뭐 이제 차트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그걸 뭐 무리하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아직은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냐? 이게 질문일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은 저라면 안 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클벨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고, 맞아요. 사실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였으면은 그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때도 사실 위치가 막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또 지주사가 급등을 하니까. 근데 이 정도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손이 나갈 정도면 별로 안 좋죠. 네, 보통 버블의 끝물에서 AC 이러면서 신경질 내면서 살 때가 보통 물릴 때가 많아서 예.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포기할 건 포기하자. 네, 이미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들의 축제고 개인이 꼭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안에서 후발주저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주사 들어갈 거면 전 증권 들어가 있습니다. 증권? 네, 차라리. 네. 아니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5월 내내 고민인 거야. 4월 중순 말부터 지금 5월까지 내내 고민인 게, 네. 야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계속 올라. 더 가. 오늘 불을 뿜었어. 그럼 네. 진짜 이거는 내가 참고 참았는데 포모가 그게 다랬어. 맞아. 이거 아니면 지금 먹을 게 없거든. 근데 또 참아. 그러면 또 올라. 그리고 내가 당해온 거 생각하잖아. 네. 줄 때 먹어야 돼. 아. 이거 안 준다고 잘. 줄 때 먹어야 돼. 네. 그래서 포모라도 지금 막 들어갈까 이런 고민하는 거. 나머지 종목들이 안 가니까. 근데 지금은 좀 오반 것 같다. 근데 뭐 그냥 적극적으로, 근데 뭐 지금 뭐 제가 계속 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위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단기간에 100%가 올랐고 PBR이 또 1배 넘어가는 종목군도 다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할 때는 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항상 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잘 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는 저 아까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고 오늘 또 저기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뭐 솔브레인 홀딩스를 비롯해서 리노공업도 있고요. 여기 안에 또 저기 다른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레이크도 있고 뭐 ISC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고. 예. 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디램까지 세계 1위로 올라왔다. 요런 기사와 겹쳐서 반도체 앞으로의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증권 요거 얘기한 거 맞습니다. 증권 지주보다는 증권을 사겠다. 저는 개인 트레이드 하면은 오늘 저는 증권부터 샀습니다. 지주 한 벌어져 갖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증권 지주 합해서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6%잖아요. 예. 그것이 20% 올라가면 포모의 끝자락이라고 일단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분리과세 어쩌고도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데 다시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도 오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주 합해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 하루가 됐잖아요. 합해서 평균적으로 20% 가면 저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봐요. 지금은 20%.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 정도 올랐다고 보는 거지. 더 오른 증권은 덜 올랐고 지주는 더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트레이딩 한다면 오늘 아침에 트레이딩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주에서 제가 만약에 샀다면은 SK 스퀘어를 사서 SK 하이닉스 올라간 거를 먹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주회사한테 돈을 우려내는 건 뭐냐면은 자사주 소각시키라는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하라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너 때려 죽이겠어라고 민주당이 위안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요. 벌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LS. 신영증권. LS. LS. 지주사 중에서. LS는 24%가 자사주야.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네. 별도로. 그걸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제일 최근에 가장 높은 목표주가 있잖아요. 거기서 5% 정도 빼세요. 5에서 10%. 거기까지 오버했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 아직 5에서 10% 빼고 나서도 여유가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주사 중에서도. 그러면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더 간다. 그러면 저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내일 더 가면. 그러면 증권주가 차려놨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이렇습니다. 아까 뭐 삼성 하이닉스가 1등 했다는 거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별 중요하지 않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예, 요것만 보면 돼. 페이지 김장렬의 8페이지. 요것만. 네. 8페이지. 또 8페이지네. 8페이지 드디어. 네, 마법의 8페이지. 내가 보니까 앞에다 예. 7페이지 넣고 나서 세컨더리로 두는 게 첫 번째가 8페이지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삼성전자에서 하시는 거는 원C 나노 투자를 진짜 확 하면은 그럼 사시면 됩니다. 원씨가 몇 나노예요? 10나노급 제일 낮은 급. 아, 10나노의 하이엔드급. 이게 원C 나노가 얘네들의 HBM4를 위해 준비하는 건데 예. 내년도 삼성전자의 승부수예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콜이 나는 게 목표예요. 퀄 테스트. 예. 이게 HBM3 기억나세요? HBM3 그거 넘어갔어. 그거는 6월에 나면 좋은데 6월 나봤자 그것만 가지고 65,000원 안 됩니다. HBM3는 이미 도리에서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삼성은 살아나는구나 그 정도지 그것만 갖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HBM3가 아니고 4 다음 버전에 대해서 원시 나노 공정을 한 것이 통과되면은 이거는 하이닉스한테 악재고 삼성전자한테 호재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6월 달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 가을 지나기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뭐 40K 미터가 뭐예요? 이게 먼트 한 달에 그 캐파를 늘리는 거지. 3만 장 이상으로 한다. 원시 나노. 아, 40K 4만 장. 4만 장. 4만 장, 한 달에 4만 장까지도 고려한다. 이렇게 되면 6만 원 중반까지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여간은 쉽지 않다. 됐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아니, 잠깐. 다시 저걸로. 아까 다시?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슈가 문제의식을 제시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김장렬 본부장님 사견까지도 주세요. 저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셔야지 판단하는 데 내가 더 어저께 도움이 돼요. 얘기했죠. Hope for a miracle, but don't depend on one. 똑같습니다. 예. 희망만 하고 의존은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거 믿고 사는 건 아니라 본다 이거지. 어. 근데 그게 발생하면 그때 사면 돼요. 됐어요? 아. 그렇게 하고 그 삼성 하이닉스가 그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표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준비된 게 이겁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32조 올해 하이닉스 36조 흑자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12배, 5배 오늘 올랐을 때 다르겠죠.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2배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현대입니다. ROE가 올해 삼성전자는 8%고 하이닉스 30%예요. 예. 이게 0.9, 1.4배니까 ROE 대비했을 때는 삼성이 싸다고 얘기 못해요. 그리고 12배라는 것이 이익 대비했을 때는 TSMC 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쩔었기 때문에 한 방에 있다는 그거는 내가 동감한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그거 HBM4 그거 나오기 전에라면 저는 시나리오 이렇게 봅니다. 하이닉스가 23만 원, 24만 원 돌파 못한다 하면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뭐냐?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익이 올해 어닝보다 어쨌든 빠질 거라는 걱정이 있으면 하이닉스는 24만 원에서 돌파하기가 더 어렵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을 시나리오 1, 2를 올해보다 이익이 한 10% 20% 빠지는 걸 가능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20% 정도 10% 빠지면 말이죠. 삼성전자도 이익이 증가 못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올해도 개판됐는데 내년도 이익 증가 못하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리레이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 가만히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도 그러면 23만 원 낙감 못합니다. 지금 이 컨센서스가 아니고요. 내년에 어닝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다는 어닝이 한 10명에 2명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수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이겁니다. 다음 시나리오 이거 세 번째. 올해보다 안 빠져. 왜? 인더스트리 리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해랑 비슷해. 그러면 아마도 둘 다 6만 원, 20만 원 중반대까지 갑니다. 요게 사람들이 무난하게 보는 시나리오 3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얘는 예측을 못하니까 내년 좋아지겠지. 그래서 대부분이 올해부터 다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한 10%, 5% 이렇게. 근데 진짜 내년에 어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요. 밸류에이션은 최소한 7배 됩니다. 하이닉스. 왜 7배 되는지 아세요? 마이크론이 지금 9.3배 정도 되거든요. 마이크론이. 그럼 내년에 어닝이 삼성 하이닉스 또 올라가면은 마이크론 갭이 좁혀져요. 근데 마이크론만큼 9배는 절대 안 가요. 그러면 7배 하면은 32만 원 나와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그 HBM4를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따라오면 얘네들도 밸류에이션 높아질 겁니다. 아마 제가 좀 낮게 잡은 면이 있는데 12.5면 6만 4천 원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13배 하면 6만 원 후반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HBM4가 성공한다는 전제를 반쯤은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요거는 캡처를 하셔서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상승 섹터 보노님이 하나 찝어서 오늘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증권 했고 지주사 했고 뭐 반도체 했고 있을까요?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중요한 거 언급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은 현대차, 로봇은 이슈, 현대차. 그다음에 조선은 일본에서 수주가 추가로 나온 거, 오. 중국에서 멈추고 이제 상선도 아마 넘어올 확률이 높고요. 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우리나라로 수주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MRO 쪽이 장중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선은 건조 쪽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MRO보다는 건조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하락 섹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펩트론 이슈로 비만이 일단 안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맥주는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래서 인맥주 이런 것들 정책 말고 정치 이제 인맥주들은 다 박살이 났고요. 당연한 네. 거죠.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카카오 그룹은 좀 억울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카카오 좀 빠졌고요. 네, HLB 그룹도 FDA 5월 그 이슈가 뒤로 많이 밀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떨어졌고요. 바이오는 근데 이제 펩트론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얘 좀 억울한 친구들이죠. 맞아요.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원래 민주당 정부에서는 오히려 수혜 그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카카오뱅크가 1.5%, 네. 카카오가 3.5% 뭐 요 정도 떨어진 거라서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 있잖아. 뭐 배달의 민족,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을 규제하겠다는 거야. 왜냐?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입점업체 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 들어갔는데 옆집에서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갑자기 배민이 야 수수료 좀 더 내봐. 올려줘. 올려. 니네가 내야지. 니네가 파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수수료 막 올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거를 방지하겠다. 해서 온플법. 요게 이제 바로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 때문에 조금 하락하기는 했는데 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다른 빅테크 외국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걸 감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빅테크도 이 규제 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자세히 몰라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요런 카카오나 네이버나 요런 애들에 대한 약세 이게 계속될까요? 뭐 그렇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센티적으로 영향이 있고 카카오 네이버가 떨어질 때도 그때 그 플랫폼 규제 시작하면서 완전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는 좀 어려워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또 카카오 네이버는 또 은근슬쩍 밑에서 사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를 지표 삼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법이 그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네, 좀 공부를 해보시고 아 이거는 뭐 괜찮겠다라고는 판단이 드시면 하는 거지만 일단 수급은 좋아요. 카카오가 수급은 되게 좋은데 좀 어쨌든 정책이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한 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펩트론이 하한가. 네. 네. 이게 주요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가 최근 다른 기업과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네. 보도가 전해지면서 같이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있었던 펩트론 입지가 좀 좁아질 것이다. 네.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하루 만에 그냥 다시 이제 4월 달 주가로 한 방에 되돌려놨네. 4월 16일 주가로 내려갔어요. 4월 16일 주가. 대단합니다. 코멘트 있어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요거는 근데 페트로는 이전에 주가 높을 때 요거 사골국을 너무 많이 끓여서 사골이 녹았다까지도 얘기 드렸잖아요. 같은 예. 이슈로 너무 많이 해먹었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멘트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완전 똑같은 형식의 그건 아니에요. 계약이 좀 다른데도 떨어진 거 보면은 경쟁이 확실히 심화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처럼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도망갈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냥 딱 하고 바로 30% 빠졌잖아요. 네. 이게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네.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중에서 김정일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질문 섹터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저는 특별히 드릴 것 오케이.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보죠. 특징주 얘기해 주신다면 네, 아까 이제 펩트론 좀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D가 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고요. 네, 삼양식품이 목표 주가도 15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 실적이 지속된다. 뭐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사실 큰 문제만 없으면 삼양은 무난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자주 얘기가 클벨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이제 특허 무효 심판 개시 소식에 오늘 이제 불확실성이 한 1년 정도는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좀 그 목표 주가 요즘에 그 리서치 이런 보고서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환원이나 뭐 이런 증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국도화학 KTNG 리포트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한국항공우주가 요게 생각보다 공급 계약이 좀 빨리 나왔다는 평이 있어요. 이게 한 매출 비중의 한 27%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좀 계약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했는데 빨리 나와서 이런 것들은 또 방산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필리핀이 1조나 있어? 진짜. 알조나 있어라뇨. 1조가 있어, 필리핀이. 아, 이야. 왜 이렇게 비하해? 네? 비하가 아니라 아니 경제 규모가 그렇잖아요. 대단하네. 작지 않은 규모 같은데 어. 개인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특징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일단은 뭐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또 금요일 날 또 현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6월 6일. 그래서 내일 또 하루 있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시장, 예. 어디까지 딱 올리고 어디까지 내리고 이렇게 할지 냉정하게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즐겨도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뭐 축제여가지고 로켓포 발사를 했습니다. 네. 오. 다들 신나시지 않았을까? 로켓 네. 발사.
84. 오늘 뭐 진짜 불꽃놀이. 하락 산업을 찾는 게 힘들었으니까요. 되게 예. 오랜만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즐거워하시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네요. 이 새 정부의 시작, 또 증시도 축포를 쐈고 네. 뭐 그런 것들, 기대감 이런 걸로 또 폭죽놀이를 그려오셨습니다. 네.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요거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8에 곱하기 2. 16페이지. 예. 네. 이거 했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네. 안 했죠? 이거 처음 보는 아, 거.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었던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덕수 아저씨하고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연관하지 마시고. 예. 아, 그리고 저는 어저께 투표했습니다. 아, 투표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비난의 댓글이 달렸던데. 아, 그래요. 근데 내가 하고 말고는 관계 없는 건데. 예, 예. 어쨌든 오케이. 예, 반칙 투표하셨습니다. 권입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누구 찍었다 얘기 안 했어. 예, 알겠습니다. 우좌 뒤앞 2차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그것대로 한 겁니다. 동, 우, 동. 좌, 남, 뒤, 앞, 북 이런 식입니다. 예. 보통 여기 왔다 갔다 2차원적 생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됐던 간에 누가 됐지만은 누가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단순히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갑시다. 3차원적으로 위, 아래도 봐야 되고. 그러면 3차원이 되죠? 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하고 비전하고 다 아우르는 4차원적인 T가 들어가는 시간. 시간이 들어가는 예. 그거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저기 뭐 갖추고 능력과 아니면 비전을 갖추고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2차원적으로 단초적으로 예. 말초적으로 접근하면 진짜 큰일이고 3차원적 갖고도 좀 부족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라는 걸 명심하겠습니다만 명심해야 돼. 그래서 2차원, 3차원, 4차원 큰 차원으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원 세계로 가자.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오늘의 한마디인데 정리. 미래로 가자. 아.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으로 아. 가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요거 한번 광고를 하고 가죠. 그게 뭐예요? 네? 미래랑 광고랑 뭐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안 엮여지죠? 미래라고 해서 미래라고 해서. 과거의 것들을 모두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좋은 것들은 미래에도 계속 가져가는 거죠. 어떤 건데요, 좋은 게? 과거에 제가 학생 때는요. 네. 캘빈 클라인 입으면 짱이었어요. 킹카. 섹시가이, 쿨가이. 야, 캘빈 클라인 딱 이거 입고 이야. 이제 딱 소풍 가는 거지. 근데 지금도 멋있다. 아무것도 안 입어도 섹시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입으면은 아니요? 핫가이죠. 예, 핫가이. 티셔츠의 미래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티셔츠의 미래. 케빈 클레인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1인데 네. 1+1 86,000원짜리를 49,9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소재가 엄청 짱짱해서 괜찮아요. 예, 요렇게 하늘색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까만색. 까만색인데 이게 화면에는 조금 안 나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블랙. 예뻐. 네, 이게 깔끔해 블랙. 보여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입었던 거 안에 입은 거는 그레이. 예. 그레이 색깔도 있고요. 네이비랑 또 화이트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클래식 로고 반팔티 지금 1+1 특가고요. 옆에 있는 더현대보다 더 싸게 팔아. 오. 예, 49,900원에 2장 드립니다. 5종 색상이고 사이즈 완벽 대비 하니까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 재질을 좀 보거든요. 왜냐면 싼 티셔츠는 재질이 안 좋아. 맞아. 미래까지 생각하려면 재질이 좋아요. 이거는 임종 때까지 입고 가야 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예, 재질이 좋아야 돼.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데일리로 입기 너무 무난하니까. 데일리로. 네. 딱 섹시가 아니잖아. 캘빈 클레인 진스 딱 캘빈 클레인. 그거는 내가 어떻게 광고라도. 너무 좋잖아. 아, 예. 아이, 예. 자 그리고 네. 하나 더. 자꾸 손 쓰시죠. 네. 뭐 설거지 할 때나 뭐 컴퓨터 청소할 때나 청소할 때나 핸드폰 할 때나. 이제는 손은 뒷짐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발로. 더울 때 어떻게? 발로. 더울 때 발로 선풍기 킬 수 있어요? 풋터치 리모컨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예, 보랄
리모컨 선풍기인데요. 풋터치입니다. 그래서 발로 이거 치는. 예 지금 화면 나오고 오. 이거 지금 우리 PD가 직접 찍은 거지. 발 두고 발목 양말 신고 저렇게 눌러야지. 손 쓰면 안 돼요. 예 좋다.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구부들 이렇게 허리 굽히기가 굽히면 힘들잖아요. 허리 아파. 그래서 허리 숙이지 마시고 발로 툭툭 쳐서 편하게 바람 방향 조절할 수 있는 보랄 선풍기입니다. 5옆 날개로 부드럽고 강력한 바람이고요. 4단 풍속 7시간 타이머. 아이, 반려견, 노인 모두 풋터치로. 개도 와서 뒷발로 끄더라. 와. 예, 모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네. 보랄 선풍기. 정가가 19만 8천 원인데요. 할인가는 4만 9천 원에 저희가 와, 드리고 가격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네. 자, 49,000원 풋터치 선풍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 티셔츠 선풍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요? 아니. 예. 자, 그러면 명박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편입하고 이제 내일이 지나면 네.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8승 대 5승, 5승 대 8승. 누가 먼저 10승을 하느냐? 명박 대전. 중간 결과가 있을까요, 피디님? CG가 있어요? 있어요? 어. 예, 보여주세요. 자, 오. 시장이 3% 가까이 올라가면 뭐 합니까? 그 와중에 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게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800개고 근데 어떻게 하락 나는- 종목이 120개예요. 이야. 근데 그 120개 중에 하나 고른 겁니다. 제가 그걸 골랐어요. 대단합니다. 와. 해냈어요, 민트가. 해냈어요. 예. 와. VT가 0.6% 와. 마이너스고요. 그 와중에 저도 네. 로봇주가 잘 가는데 어. 하이젠 RNM을 골라서 와. 0.9% 먹고 어. 오늘 참 올랐지만 속이 쓰린 너무 대단하다. 예, 다른 예. 의미로. 네. 웅장해집니다. 네. 예. 자, 오늘 편입할 종목 오늘 편입하고 어떻게 편입 편출할 겁니까? 저는 가져갈 거고요. 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요, VT? 네, 가져갑니다. 일단 들어보긴 할 거지만 네. 저 마음속으로는 가져갈 거고. 편입 종목. 편입 종목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지수가 더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네. 이길 생각은 없나 보네요. 아니요, 이길 생각으로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 더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네, 요 둘 중에 하나 편입할 생각입니다. 두 분 코멘트 짧게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오너님? 증권 하세요, 증권. 증권. 네. 미래에셋. 지금 미래에셋으로 골랐죠. 네. 미래지향 쪽이니까. 아, 증권은 신형인데 진짜. 신영 오늘 엄청났지. 신형 진짜 오늘 신고 가요. 내가 진짜 양보할 테니까 신형 해. 안 할래.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 할래. 아. 김장훈 부장님 코멘트. 네, 동감이고요. 증권이 날 것 같고요. 근데 미래에셋보다는 다른 게 좀 증권에서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뭐예요? 덜 오른 걸 고르면은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저 그럼 NH로 갈래요. 또 바로 뭐가? 저 NH로 갑니다. NH. 네. NH. 저는 일단 NH. 갑니다. 오케이. NH. 민준 씨 거 들을까요? 오케이. 그럼 VT랑 NH. 네. VT. 저는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였거든요. 예, 화면이 예, 요게 이제 16만 원 오늘 내려갔잖아요. 네. 예, 요게 펩트론? 예, 펩트론? 요게 이제 13만 원 선에서 거래량이 나왔어서 네. 13만 원에 멈추고 이제 반등 때려줍니다. 그 맞는. 예, 그래서 요거 펩트론 오늘 사실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반골 기질 있잖아요. 옆에서 증권주 하니까 내가 신형으로 증명해주고 싶어. 신형의 저력을. 전 차티스트로서 이거 너무 괜찮아. 펩트론? 그래서 뭐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펩트론으로 그냥 아예 깔끔하게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뭐 NH투자증권 한다고 하니까 네, 저는 합니다. 이제 신형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이젠은 어떻게 돼요? 편출? 하이젠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이젠 전문가시잖아요. 하이젠 전문가 어때요? 하이젠 가져가요? 뭐 가져가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예. 그냥 가져갈게요 그냥. 그래. 네. 뭐확 빠지고 그런 거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젠 RNM과 대박신영증권, 네. VT와 NH투자증권 네. 이렇게 해서 내일 하루 딱 결과를 내 보겠습니다. 네. 예. 아, 내일 딱 그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공장 딱 방문하면 딱 상황 아니지 NH 투자증권 가가지고 5천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올라가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내일 하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승 대 8승, 8승 대 5승 누가 먼저 10승을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즐기시고요. 또 오늘 오른 만큼 살짝 또 팔아가지고 네. 또 저녁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네. 새로운 기대감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시장과 그리고 경제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